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의 전말은 작년 9월 최정식이라는 남자가 사천경찰서에 찾아오면서 모두 밝혀졌다.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1989년 최정식이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군 입대 전 이미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제대 몇 달 전부터 아내로부터 소식이 끊겨 내심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다. 어머, 준호 아빠! 아이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이제서 오면 어떡해. 집에 난리가 났는데. 예? 애엄마가 2달 전인가? 웬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집을 나가버렸어. 예? 아니 그럼 준호는요? 지 새끼를 그렇게 나몰라라 놔두고 내빼버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애한테 집세는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애아빠가 왔으니 집세는 받겠구만. 준호야! 준호야! 아들 준호는 그동안 이웃 사람들의 보살핌으로 겨우 살아왔던 것이었다. 준호야! 야, 신난다! 자, 와, 라면을 맛있게 끓였다. 자. 그 후 아내도 없이 아들 준호를 혼자 키워야 했던 정식의 생활은 어렵기만 했다. 처음엔 취직을 하면 조금은 나아지리라 생각했지만 무경험자 안 뽑아요. 배워놓은 기술 하나 없던 그가 일자리를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생활비는 떨어졌고 그는 아들 준호와 앞으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빠! 아빠도 총 저렇게 쏠 수 있어? 총? 그럼. 준호야,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1등 사수였는데. 아이고, 1등 사수 좋아하시네. 집세는 도대체 준다 한 게 벌써 몇 달째야. 집세 낼 능력이 안 되면 방을 빼주던지. 이달 내로 집세 해결 못할 거면 방 좀 빼줘요. 테레비 보고 싶은데.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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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자기도 무슨 취직을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사람이 마땅한 취직할 자리도 없고 그런데 우연히 그 TV 영화에서 나오는 게임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 게임 영화를 보고 자기가 그 근초 환자를 구해가지고 은행을 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팔을 다친 것처럼 가장해 그 속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다. 그런데 아빠! 팔 아파? 조금.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걸 길에서 주워서요. 아, 네. 이거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되면 출수를 해서 추시죠. 여기 의자라도 좀 앉으세요. 아이,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내일 가져오시지. 자, 여기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요샌 이런 거 주워도 선생님 같이 가져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혼자 계세요? 아, 네. 순찰 시간이라서요. 들어올 때가 됐네요. 3시면 순찰을 끝내고 들어오거든요. 예, 얼마나 대단한 게 들었길래 이게 이렇게도 안 풀리나? 응? 평소 성실하고 가정적인 가장으로서 자기가 맡은 직무에 성실히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게 손해금증을 허락하셨습니다. 고 부수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훔친 권총을 가지고 그는 은행으로 향했고 일단 은행문을 닫을 때까지 숨어서 기다릴 곳이 필요했다. 그는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은행 직원들이 퇴근하고 한두 명만 남아있을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아무리 권총이 있다지만 그래야 범죄를 저지르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그가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다. 은행이 있던 그 건물에서는 은행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기 전에 화장실 문을 잠궈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다. 밖으로 나갈 길도 없고 그는 다음 날 화장실 문이 열릴 때까지 밤새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밤새 이상한 일에 시달린 그는 다음날 새벽 도망치듯 은행을 나섰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지난번 일은 밀폐된 곳에서 밤새 있다 보니 보게 된 환영이었으리라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절실하게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25일 있었던 남양파출소 부소장 남승용치 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은 계속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은행에는 다행히도 성경이 한 명 남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계획에 의한 살인으로 보고 목격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준호에게 권총을 들킨 정식은 결국 권총과 살인 당시 입었던 옷, 범행 도구 등을 인근 야산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준호를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맡겨놓고 떠돌이 생활을 하며 막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5년여가 흐른 어느 날이었다. 오늘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 야산에서 권총과 피 묻은 옷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오늘 발견된 권총은 5년 전 살해된 남양 그가 숨겨놓은 권총이 발견된 것이었다. 에 빠졌던 사건의 실마리가 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아주 심한 그 죄책감에 인해 가지고 그 뜨들을 생각하면서 밤마다 자기를 모르게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또 자기를 경찰을 잡으러 오도 안 하는데 잡으러 온다든지 그는 환상에 막 쫓기고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이상한 일을 겪은 그는 다음 날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시 멀리 자리를 옮겨 일자리를 구했다. 다 됐습니다. 그가 일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일을 끝내고 막 목욕탕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손님이 한 명 남아있는 것이었다. 혹시 환영을 본 것은 아닐까 하고 그는 그 이상한 일을 넘겨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다음 날 죽은 파출소 부소장의 원호는 정식이 도망치듯 일자리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그를 쫓았고 몇 년간 원혼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준호를 맡겨놓은 친척집으로 돌아왔다. 어느새 준호도 중학생이 돼 있었다. 자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네? 아닙니다. 말 나온 김에 말인데, 자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 이제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몇 달 동안 그 정신 나간 사람 마냥. 에휴. 죄송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경부할 사람을 구한다는군. 거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어? 예, 그렇게 하죠. 일자리도 없이 지내는 것이 다 큰아들 보기에도 민망했던 그는 경비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니, 이 시간에 누구지?
자신의 쫓는 부소장을 피해 정식이 건물 옥상에 보이는 곳으로 도망왔을 때였다. 부소장은 아들 준호를 해치려고 하고 있었다. 그가 환영을 본 것이었다. 준호는 그 시각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안 돼. 아버지 죽이면 안 돼요. 안 돼. 아버지 죽이면 안 돼요. 아버지 죽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이 지금 상황이 자기는 9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거기에만 얽매였습니다,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고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고 하는 다 자기는 그 경찰관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젯밤 준호의 잠꼬대는 무엇일까? 혹 자신이 한 일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빠, 팔 아파? 그는 어쩌면 준호가 모든 일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범행을 준비하던 모습과 숨겨놓았던 권총을 준호가 본 적이 있지 않았던가. 준호야. 네? 아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준호야. 너 어제 이 잠꼬대를 막 하던데 아니 무슨 꿈이길래 그렇게 잠꼬대를 하냐? 제가요? 그래. 저 실은요.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준호를 떠보았던 정식은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된다. 꿈에서 그가 누군가를 죽이는 모습을 자주 본다는 것이었고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왜 그런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한 5년쯤 지난 다음부터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요새 부쩍 자주 꾸네요. 아버지. 5년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준호. 5년 전이라면 묻어놓았던 부소장의 권총이 발견된 시점이었고 그가 부소장의 원혼에 다시 시달리기 시작한 때와도 같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준호까지 괴로움을 겪는다는 생각에 결국 자수를 하게 됐던 것이다. 결국 사천경찰서에서는 9년 만에 남양파출소 부소장 살인 사건을 해결하게 됐다. 그리고 그에게 조서를 받던 점, 이 미스테리한 사연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었다. 이 경찰에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자수를 해왔었기 때문에 참작이 좀 많이 됐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수를 하면은 우리 여기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간의 행을 승인도 받고 지금 교도소에서 아주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연 정식을 9년 동안 괴롭혔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의 죄책감에서 비롯됐던 환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파출소 부소장의 원혼이었던 것일까?